자, 안녕하세요. 해산천재 동아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벚꽃이 엄청 일찍 피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이 꽃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꽃망울들이 되게 크고 엄청 화려하게 요즘에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벚꽃이 빨리 피는데 저희는 기분이 좋은데 머리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벚꽃 축제를 주관하시는 분들 다 4월 초나 4월 중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벚꽃이 폈기 때문에 벚꽃 축제 할 때 벚꽃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가 준비를 지정된 시간에 준비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맞춰서 하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벚꽃이 빨리 피면 날짜를 좀 당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처럼 저희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해진 대로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입 들어가는 거나 수익 실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라는 게. 기본을 탄탄히 하면 정해진 틀 안에서 변수가 발생을 해도 기본적인 것들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Q&A 질문을 지금부터 이제 댓글 남겨놓은 거를 답변을 드릴 텐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단편적인 거니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저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 매매를 할 때 연결을 한 것과 안 한 것에 차이가 있나요? 일봉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연결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월을 정하잖아요. 저희가 분기 개월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1월물, 4월물, 7월물 이런 식으로 해서 월물로 따집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4월물 같은 경우 보면 앞에 한 달 정도만 보이고 그 뒤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연결을 하면 그 지난 과거가 쫙 보이죠.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좀 더 보기는 좋기는 좋은데 일봉 매매를 할 때의 사람들이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연결을 해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고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진 것이 중요하지 몇 년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저도 다 봤겠죠.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주봉도 봐보고 연봉도 봐보고 겹치는 거 막 다 해보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살려고 할 때 그 지점까지 딱 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자리까지 오지 않고 내가 100까지 원했는데 90에서 95 사이까지 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아, 놓쳤네. 내가 원하는 데까지 왔으면 샀을 텐데. 이거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매일매일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봉을 보고 여기 근처라는 거를 인지하면 좋고 강한 매물대가 있거나 강한 매도세가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보고 매도를 하는 거고 매수세라는 것도 여기 부근 정도 오면 항상 매수가 나온다는 걸 보고 하는 거죠. 그게 일마다 변수마다 환율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방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조금씩 차이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는 거죠. 경험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연결 선물을 보는 거와 안 보는 거의 차이는 자기가 편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봉도 보고 연봉도 보려면 연결 선물을 하면 되는 거고 저처럼 바로 앞에 직전 요 최근에 있었던 고점들 바로 저점들 왜냐면 저는 일봉을 해도 한 달씩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씩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루 이틀 들고 가는 게 일봉 매매할 때 많이 들고 가는 거니까 물론 이틀 정도 들고 갔는데도 방향성이 잡힌다 그럼 하루 더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지 당장 오늘 일봉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막 앞으로 계속 일봉으로 매도를 끌고 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변수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입니다.
그 해산천재 동아님 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모의 투자도 해봤고 실전 투자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몇 번 잃었대요. 진입 자체가 두려워서 망설여져서 타이밍도 놓쳐서 손실을 계속 본대요. 그래서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 정해두고 하려는데 동아님께서 꼭 진입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대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떤 상품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모든 기준이 미국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을 하니까 나스닥의 장이 열리는 시간은 10시 반이에요. 10시 반부터 장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매매는 저녁에 맞춰서 하잖아. 근데 내가 항생을 해. 뭐 항생을 하면 당연히 오전에 10시부터 준비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나스닥이 낮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고 24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1시간 쉬는 거 빼고는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이 시간대 좋다 저 시간대 좋다 이런 거보단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낮에 매매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 매매 할 때 말고는 낮에 매매를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유럽장이 열릴 때, 뭐 중국장이 열릴 때,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돌아갈수록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스닥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저희 고급방 강의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스닥이라는 거는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열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의 그 나스닥 상품을 두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활발한 시간이 언제야?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이게 제일 활발한 시간대란 말이야. 그쵸? 마감할 때까지니까.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저녁에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왜 낮에 자꾸 신경을 쓰고 낮에 움직임에 왜 신경을 쓰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낮에 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밤에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인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낮에 움직이는 거는 무섭지 않다고 그래. 근데 밤에 움직이는 건 무서워. 이 얘기는 밤에 폭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폭이. 근데 10시 반에서 한 11시, 12시, 1시 정도까지 가면 점점 느려집니다. 폭이 좀 더 좁아져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까지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막판 되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내가 낮에 시간을 신경을 쓰냐? 그 낮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움직이는 자리를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낮에도 한 번씩 크게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그 낮에 움직이는 시간대는 대부분이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이나 중국장이 열리는 시간대들, 끝나는 시간대들, 여기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승을 먹는 게 본인한테 차트가 좀 더 편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선물을 하는 기준을 둘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본다면 손해도 수익도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밤에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5분 안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냥 해서 5분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에 5시간 할 거를 밤에 1시간만 해도 충분히 그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도 그렇고 리딩도 다 11시에 시작하는 게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변동성도 너무 크고 갑자기 튀어서 한쪽 방면은 너무 세게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손절을 했을 때의 수익을 먹을 때에 그 크게 먹는다는 그런 거보다 손절을 할 때에 크게 손절할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나스닥 증거금 25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넣고 계좌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봐. 그러면 밤에 10시 반에서 11시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움직이는 폭이 10에서 20만 원이 그 30분 정도에 움직이는데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 2% 왔다 갔다 하는 정도란 말이야. 그 1%, 2%는 30분 동안 움직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계약 기준으로 할 때 낮에 하면 편하다? 절대 아닙니다. 낮에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낮에는 이 변동성이 갑자기 어느 정도 폭까지 올라왔을 때 끊기는 경우도 많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잘 안 줘. 그러니까 밤에 $50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낮에는 $10
10달러, 20달러 먹기도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낮에 막 엄청 시간을 투자한다. 그 공부를 할 거면 밤 시간에 하는 거를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항생을 해야지. 항생을 해서 낮에 움직임을 보면서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은 마이크로 상품이 어렵고 수수료가 비싸고 변동 폭에 대한 레버리지가 나스닥보다 훨씬 높아요. 틱당 가치가. 그래서 항생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스닥을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스닥이라는 상품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라고 만든 상품이에요. 왜냐면 거기 열릴 때 맞춰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스닥 밤에 거래하려고 보니까 낮에 너무 올라서 못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스닥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변동폭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변동폭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자리는 거의 비슷하게 끌고 가는데 박스권 매매라면 박스권만 먹으면 되는데 낮에는 박스권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박스권의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박스권 매매를 공부해놓고 낮에 한다면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안 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런 거 있어요. 음봉을 보고 들어가서 그 두 번째 음봉에 수익 실현을 해라. 낮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음봉에 한 3포인트 떨어져. 많이 떨어져. 5포인트 떨어져. 먹어봐야 10달러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밤에 할 때는 여기 봉에 들어가서 다음 봉까지 10에서 20포인트, 많게는 30포인트도 움직이니까 내가 4, 50달러 움직이는 자리에서 10에서 20달러 절반을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니까 밤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낮에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차트만 보고 거래를 했더니 수익이 안 난다? 당연히 안 나지. 먹을 폭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직장인반 매매나 낮에 했을 때 매매 보여줬잖아요. 시간대, 그게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 4시나 5시 때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한 번 먹고 나오는 거야. 한 번 움직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움직임들을 잘 하다 보면 밤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수익률도 좋고 안전해요. 오히려. 왜냐면 정확하게 움직이거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너무 고생하지 말고 오세요. 기본만 듣고 리딩 할 때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리딩을 꼭 안 듣더라도 밤에 저희 생방도 하잖아요. 생방 때 할 때도 노하우 많이 알려주니까 노하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새벽 3시, 4시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시까지가 움직임이 빠르고 한 11시 반부터 한 1시까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1시간 반 하는 게 낮에 6시간, 7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니까 밤에 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뭐 기사를 뭐 얼만큼 몇 건 이상 찾아보는 거나 하는 어떤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루틴이 궁금하대요. 저희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저희가 뉴스를 접하는 게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나스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오늘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뉴스를 많이 찾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의 호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전체적인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이 오늘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을 보든 10개를 보든 내가 평소에도 장중에도 보고, 그러니까 장중이라는 건 저녁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온 뉴스도 보고 외국 채널의 뉴스를 보기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매매하는 거는 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먹으려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본반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은 박스권을 해요. 박스권을. 그거는 상승하다가 멈추면 박스가 나오고 하락하다 멈춰도 박스가 나와요. 아니면 횡보장에서도 박스가 나오고 그 박스만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는 큰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본다든가
지표에서의 영향력을 본다던가 전반적인 국채가 상승하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뉴스를 꼭 보죠. 그리고 참고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예측을 해서 하는 매매는 잘 안 맞는다 그랬잖아. 결론은 보이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는 지금부터 경제적인 상식이나 이런 걸 쌓아가세요. 한국 뉴스도 많이 보고 뉴스를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뭐 하루에 3개를 본다 10개를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계속 뉴스를 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정도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님 2,000원 잘 봤습니다. 아, 저 2,000원 슈퍼 감사합니다. 네. Q&A에다가 2,000원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걸로 커피 한 잔 잘 사 먹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하락 시 멈춤 시점과 매수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쭙니다. 네. 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시 멈춤, 상승 시 멈춤, 타이밍 때 쉽지 않다. 아, 이건 기본만 들으세요.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네. 기본만 들으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꾸 유료 강의를 광고하는 것 같은데 우선 그거 아니어도 제 거 영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멈춤이라는 시점이라는 거는 단기간 멈춤이 있고 완전히 멈추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멈추는 자리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차피 일부분이니까 하락을 강하게 해요.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길게 하면 더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얘가 크게 반등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의 조정을 이겨내면서 그 다음 그 전에 저점을 잘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매를 할 때에 저희 노하우가 뭐냐? 멈췄을 때에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두 번째 자리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쌍바닥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쌍바닥 지점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안 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쌍바닥에서 지켜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는 도중에 지지라인에서 지켜준다. 그럼 뭐가 나와? 양봉이 나온다. 양봉이. 그래, 양봉이 나와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락하는 자리에서 쌍바닥에서 양봉을 보고 하고 양봉 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진짜 강한 하락이 올 때는 그 양봉 자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나온 다음에 조금 오르다가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깨져서 더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진바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바닥이 나오는 거는 좀 더 큰 폭의 박스가 나와야 돼. 짧은 박스가 아니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짧은 박스가 나오는 거는 가다가 멈춤 자리에서의 단기 반등으로 보면 되고, 하락을 하다가 좀 더 넓은 박스가 나오면 그 자리가 진바닥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깨질 수는 있지만 이 박스가 반복을 많이 하진 않는다는 거지. 네,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건 다른 교육 영상이나 제 기본만 들으세요. 진짜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기본만 안에 다 있습니다. 지지 시점 기준을 잡고 싶은데 헷갈립니다. 특히 박스권일 때는 맨날 엇박자예요. 어디까지 지지하며 진입을 해야 하나요? 박스권 엇박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본반도 많이 듣고.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이.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나고 나면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잘못됐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는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그러면 첫 번째 지켜달라고 하는 건 지지라인 근처에서 뭘 들어가? 매수를 들어가요. 지지해주니까. 저항라인 근처에선 매도를 들어가.
근데 사람이 말이야 박스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크게 먹어?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돌파를 하면 크게 먹는단 말이야. 수익이 커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는데 자기가 밑에서 지켜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 그럼 좀 올라오면 우리는 저 상단까지 안 보고 중간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을 한다고. 그걸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끝에까지 가는 경우보다 중간에 못 올라가고 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파는 걸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중간에 반등을 밑에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사버린다고요. 왜 사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하면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끝에서 안 왔는데 올 것 같으면 미리 사버려요. 그리고 깨지면 손절을 해. 그랬더니 다시 반등이 나와. 그게 깨지는 게 많이 안 깨지고 살짝 깨졌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절을 하단에 걸어놨는데 하단 깨지자마자 올라갔네,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노하우를 전혀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노하우냐면 저희는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확신을 하는 게 지켜주는 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박스를 만들잖아? 그러면 요 근처 오면 매수를 걸어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갖고 박스를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걸어놔, 매수를. 그리고 체결되면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말했잖아요. 떨어지면서 체결이 됐고 양봉이 안 나왔는데 그 상태로 밀려버리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크게 손절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박스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꼬리 달고 올라오고, 꼬리 달고 올라오면 지켜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한 거에도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여기 박스를 지켜준다. 지켜주려면 뭐가 나온다? 양봉이 나온다.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못 지켜준다, 하락한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못 지킨다는 거지.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한 거를 봤을 때 진짜 나는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하는가? 저항 돌파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를 한 건 아닌가? 중간에 이 정도면 강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닌가? 박스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면 지켜준다고 해서 올라갈 때 따라잡은 건 아닌가? 이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크게 먹어라 이런 거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할 줄 아는 걸 먼저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켜주는 걸 보고 위에 올라올 때 수익 실현을 짧든 크든 많이 안 먹더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습관화 들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 더 수익이 나는 것들은 그 다음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은 공부를 하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두리뭉실한 질문인 거죠. 박스권이 클 때, 작을 때, 장세가 셀 때, 약할 때 다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제대로 박스를 만들고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고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배워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 방송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손 딱 그어놓고 보내? 지켜줄 거가 지켜주네? 지켜줬으니까 들어가? 하고 수익 나면 팔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지켜주는 걸 확실히 보고 들어가고 위에서 돌파를 못하는 걸 확실히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노하우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매매일지를 보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매매일지를 그래 써야 돼. 그래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보고 하는 건지, 귀찮으니까 걸어놓고 하는 건지, 그것도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Q&A를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Q&A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Q&A 영상 있잖아요. 여기 알림 여기 위에 올리든가 뭐든가 끝나고 나서 Q&A에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영상에 더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 찍을 때 조금씩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선을 하면서 힘든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많이 경험을 해서 느끼는 건데 대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왜 그러냐면
뭐냐면 자기가 돈은 작은데 수익은 크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기 위해서 홀딩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가 모르니까 돈만 막 벌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다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안 하다가 본전 근처로 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뭐냐면 이것만 보는 거야, 돈만. 그리고 손절도 아까워서 못해. 그러니까 로스컷에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하시는 분들이 로스컷에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손절이 나갔는데 손절이 하기 싫은 거야. 돈을 날리면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노스컷 당해서 한 방에 망했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외 선물이 어렵다, 해외 선물은 위험하다, 이런 단어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돈이 1억 있는 사람이 2천만 원짜리로 한다?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말했잖아요. 300만 원짜리 마이크로를 한다?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있으면서 300만 원짜리 하니까 되게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하는 거야. 우리 회원들 지금 리딩방도 지금 계속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맨날 불안에 떨었는데 요즘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실력이 막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절을 자꾸 하는 거야. 정확하게 익절을 자꾸 하고. 근데 왜 익절을 잘하고 왜 손절을 잘하냐?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딱 원하는 만큼 먹고 나오고 손절할 때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멘탈이 흔들린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A 꼭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물어봐요. 생방 언제 하냐? 생방을 제가 그 12시부터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셋 중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건 랜덤인데 구독,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은 실시간 방송하면 알림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12시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이 무조건 가.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하시는 분은 알림이 안 와. 그래서 아까워해. 그냥 구독하시는 분은 어쩌다 한 번씩 동영상 뜰 때 알림이 가지만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면 무조건 알림이 가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A는 여기에서 마치고 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에도 많이 남겨드릴게요. 저는 해선천재 동아였습니다.